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음악에 담긴 다양한 감정에 공감하며 응원과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희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 뭔가 빛이 없는 삶 같은 느낌 있죠? 많은 음악가들은 이 희망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음악 들어보시니까 정말 익숙한 곡이지 않으신가요? 이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작품이에요. 베토벤은 다들 아시다시피 귀가 들리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작곡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한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사람들이 혹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들리니까 저런 곡 썼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모습. 그에게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20대 후반에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그때는 이미 교향곡 작곡법도 다 알고 있었고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도 수준급 연주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토벤은 내청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내청 능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안으로 듣는 능력인데 악보를 보면 관현악 총보를 보더라도 악보만 봐도 이게 무슨 소리가 날 거라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힘이 내청 능력이에요. 베토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자신의 악보를 보는 순간 실제적인 물리적인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면으로는 이게 어떤 소리가 날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베토벤은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곡가인데요. 특히 음악을 작품으로 인식한 최초의 작곡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음악은 당연히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이런 작품들은 미술 작품이니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미술은 작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은 그냥 내가 이번에 좀 필요한 연주가 있어서 한번 쓰고 그냥 그걸로 끝,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모성.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이 자신이 죽어도 계속 연주되는 불멸의 작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하나하나 작품 번호를 다 매겼던 최초의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이죠. 그래서 베토벤은 인쇄소에 자기가 악보가 인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야 될 음표가 있으면 쫓아가서 잠깐 이 틀렸어 내가 다시 고칠게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인쇄소가 지금처럼 네 선생님 고쳐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하나 고치려면 다시 틀 다 떠야 되는데 그렇게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고치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죽고 나도 나의 음악은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교향곡 개수만 봐도 하이든은 104개의 교향곡을 쓰고요. 모차르트는 41개를 써요. 그런데 베토벤은 사실 9개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하나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건 이 9개밖에 없는 베토벤의 교향곡들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고요. 베토벤은 음악을 작품으로 인식한 최초의 작곡가라는 놀라운 특징 이외에도 새로운 음악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게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죠. 이 작품이 왜 특이한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향곡,
교향곡을 다른 말로 하면 관현악곡이거든요. 관악기, 부는 악기들, 현악기,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 이런 악기들을 위한 건데 여기에 사악장에 버젓이 성악을 집어넣게 돼요. 합창으로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합창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합창곡 이렇게 지으면 될 것이고, 교향곡을 지을 것 같으면 그냥 교향곡만 지으면 되는데, 그는 교향곡에다가 합창, 즉 성악이라는 장르를 추가해 넣은 거죠. 음악에서 교향곡에 합창을 넣는 건 정말 생뚱맞은 일이었거든요. 그걸 베토벤이 최초로 시도했고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나서 뒤에 말러라든지 많은 작곡가들이 교향곡에 아무 이상함 없이 합창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렇게 베토벤이 엄청난 9번 합창 교향곡을 짓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뒤에 많은 작곡가들이 이걸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 교향곡을 쓴 사람이 너무 잘 쓰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쓰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가 브람스가 교향곡을 작곡한 시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거대한 거인의 발자국이 늘 나의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부담감을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브람스의 부담 많이 느껴지시죠? 그만큼 베토벤의 입지는 굉장히 높았어요. 베토벤은 이 교향곡의 가사로 실러의 환희의 송가라는 글을 넣게 돼요. 이 곡의 가사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라고 적혀 있듯이 그가 보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즉 이 작품 속에는 인류애가 참 많이 느껴져요. 베토벤은 비록 자신의 삶은 귀가 들리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였지만 자신의 음악은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작곡가죠. 그리고 자신은 듣지도 못할 음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해 주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음악들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랬던 베토벤의 마음이 이 곡에서 참 많이 느껴져요. 또 다른 느낌으로 희망을 들려준 음악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에드워드 엘가라는 영국 작곡가죠. 이번에는 그가 어떤 식으로 또 희망을 그려냈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이 곡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작품이고요. 총 5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그중에 1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율이라고 자부했던 엘가의 이 선율은 영국의 제2의 국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곡이에요. 이 곡은 사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쓰려고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관식이 연기가 되면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 사실 엘가는 좀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못 발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에드워드 7세는 엘가에게 당신이 작곡한 이 작품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는 가사를 붙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경이라는 그 높은 자기까지 받게 돼요. 엘가는 처음에 열심히 썼던 곡이 발표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영국 최고의 작곡가가 되죠. 사실 엘가는 어릴 때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편지 겉봉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엘가 내 집 이렇게 적으면 우편 배달부가 우리 집이 어딘 줄 알고 찾아올 만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나중에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신이 그리던 인생을 결국 이루어낸 엘가의 삶, 그 벅찬 승리가 함께 감동으로 와닿아서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승리라는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넘어야 그 상황에, 그 성공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위풍당당 행진곡을 저는 들을 때 분명히 벅찬 감동이고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작품이 맞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짠해져요. 저 사람이 저걸 이루기까지 어떤 시간을 거쳤을까?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또한 하루하루 평범한 노력과 성실함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았던 이 감정의 이야기들이 음악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와 힐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만들었던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클래식, 아직도 많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그 감정의 순간들을 이 작곡가들도 똑같이 걸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는 난생 처음 듣는 클래식이 아닌 앞으로 매일매일 듣는 너무나도 익숙한 여러분들의 음악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